저희 한 달 조금 더 됐죠. 그 세종시 힘들다라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정치 지형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이게 부동산도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세종입니다. 지금 그때랑 정말 분위기가 다른 게 지금 그때 뭐 최대는 가장 고점 대비 저점은 반토막까지도 났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로얄동에서부터 안종고까지 해가지고는 근데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5년 만에 또 최고치를 찍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부동산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바뀌기도 합니까? 바뀌더라고요. 이게 세종시는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한 달 만에 분위기가 바뀌는 지역이 저는 서울하고 아마 세종시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세종시는 참 다이내믹해요. 이게 떨어질 때는 또 빠르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앞서서 이제 테마주 얘기했듯이 2020년에 세종이 이제 한번 테마를 얻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있었죠. 국회의전.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년 누적 상승률이 뭐 44%, 전국 최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세종시 제가 마침 또 이제 어제 세종시에 또 다녀와서 이제 현장 분위기를 한번 파악을 했는데 일단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갑니다. 2020년 그때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자면 세종시에서 이제 인기 있는 동네가 이제 나세다라고 합니다. 나성동, 세롬동, 다정동이 이제 인기 있는 우리 서울로 따지면 뭐 대치동, 또 반포 뭐 이런 쪽 반포 같은 정도급의 도시들인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올라갈 때는 뭐 3억, 4억, 5억 하다가 11억까지도 올라갑니다. 2020년, 2021년에 최고 가격이 2020년 12월에 11억 넘게 거래가 되다가 떨어질 때는 6억까지 떨어집니다. 6억대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반토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7억 넘어갔고요. 이제 8억 초반 호가 올라가고 호가는 8억 5천 9억을 부르고 있는데 이게 한 8억 초반대까지만 해도 거래는 됐다고 해요. 사는 게 좋겠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호가가 5천만 원 1억 더 올라가서 9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게 무분별하게 따라가다가 우리가 크게 한번 당했는데 지금 또 과연 이 가격을 우리가 따라가도 될까라는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에 매수자들은 주춤주춤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가 만만하면 조기 대선 이후잖아요. 좀 잘 모르겠으면 몰라 조기 대선 이후에 내가 상황 보고 판단할 거야라고 판단 유보를 하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관심은 가지되 매수 결정적인 판단은 유보를 하는 상황이고요. 집주인들은 일단 호가를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줄다리기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시작은 됐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3월 초보다는 3월 말이 달라졌고요. 4월 중순부터 또 다시 분위기가 한 번 더 달라져서 부동산은 주간 통계를 보더라도 매주 그냥 2배씩 올라갑니다. 0.23에서 0.49까지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도 아마 또 올라갈 가능성은 높으나 이게 거래가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2020년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완전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볼만 하니까 이제 더 흥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3만 대 1도 나오고 지방에서는 참 보기 드문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세종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의 그 테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겠죠. 4월 4일 이후로 이렇게 더 빨리 됐으니까. 뭐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저의 그 시각으로는 이 그 단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들을 보면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줍줍 물량으로 돼 있는 그 잔여 물량인데 그냥 한 4억 선 정도의 분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세 대비 저렴하죠. 6억대 나오는 6, 7억 나오는 지역에서 4억 정도의 가격으로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2억이라는 안전 마진을 먹고 들어가는데 아까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상황들과 뭐 선거 국면 들어가면서 뭐 테마성을 갖추다 보니 그러면 예전 최고가 대비했을 때 한 10억 선 돌파했을 때 가격 대비했을 때는 뭐 절반 가격도 안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 심리와 그다음에 현재 그 시세보다도 좀 저렴하다는 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종시가 가격이 뭐 4억 선에서 한 5, 6억 선 정도면 그래도 매력을 갖고 실수요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도 좋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성으로 본다라면 예전에 고점까지 회복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거든요. 네. 우선 첫째,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를 하는 거는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인데 그런 실수요자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려면 인구가 좀 한계가 있어요. 인구가 50만이 계획 인구였는데 그 인구까지 도달하려면은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을 선도하는 그 상품군을 보면은 재건축 단지가 가격을 선도하는데 세종시는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보다도 한참 뒤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을 선도하는 선도 단지들이 나오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재건축을 해서 탄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오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뭐 몇몇 브랜드가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공급됐던 뭐 이름 긴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들도 상당 부분 제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산업의 다양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평균 수입이 꽤 괜찮겠지만 그래도 초고소득층의 수입을 갖고 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뭐 금융권이라든지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서 최고가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네. 그런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급의 주택들이 이곳에는 뭐 포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소장님하고도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하면서 와 거기 정말 상가들이 정말 망가졌더라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종 상가는 진짜. 결국 그 상권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큰 수익을 발생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집들도 사줘야 되는데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영업자들도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세종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 상권이 활발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많아서 돈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네, 뭐 소위 말하는 뭐 좀 먹고 놀고 하는 그런 돈이 좀 돌아줘야 되는데 소위 카드 긁기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동네도 좁고 다 아는 사람들이라. 네, 그리고 분명히 결제하고 나면은 회계 처리할 때 부담스럽잖아요. 오히려 출장 가가지고 서울 갔더니 대전 가가지고 쓰는 그런 그렇죠. 꼴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산업적인 문제, 인구적인 문제,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재건축이라는 상품이 부재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회복되는 국면이 역시나 테마성이 좀 가능한 지금 시점 안에서 사실 실현 가능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곳에 가격이 너무 좀 빠르게 올라간다는 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약 시장에서 가격을 확인했듯이 4억에서 한 6, 7억 정도 선이라면 실수요적인 측면으로 매입을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뭐 예전에 고점을 바라보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동력이 딸린 그런 뭐 시장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세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세종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네, 해보니까 역시 사시는 분들이 인프라가 부족하다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뭔가 더 커 나가기에는 이 도시가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요지의 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뭐 주식도 마찬가지듯이 올라갈 때 신뢰도가 높은 거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이거는 진짜 추세를 탔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 건 거래량은 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최근에 올라간 호가가 아니라 조금 지난 3월에 거래가 좀 많이 거죠. 됐다라고 하고요. 네. 4월 넘어가면서 이제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호가가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억 5천 하던 가격이 8억까지는 네. 매수자들도 그 정도는 내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8억 5천 9억까지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는 5천만 원이 뭐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집값 가격으로 본다면 7억 아파트가 7억 5천 1억 올라가게 되면 13% 15%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5천만 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퍼센트지로 본다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종시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도시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행정 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베드타운과 다르게 그래도 자족이 가능하다. 그래도 자족 도시라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확장성인데요. 여기서 얼마나 더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이전 하나가 이제 유일한 확장성의 한계고요. 나머지 대통령실 이전은
현장 부동산 사장님도 대통령실 이전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입니다. 큰 도움 되지도 않고 네. 오히려 규제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듯이 네. 대통령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도움이 되겠으나 확장성에 국회가 온다고 해서 집값이 매덕 올라갈 정도의 호재는 되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민간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내려온다면 또 플러스 알파 시즌2 새로운 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제 현장 사장님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세종시 정도면 충분히 성장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세종시만 더 성장하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다른 거점 도시들도 뭐 기업이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야지 세종시만 이렇게 계속 사탕을 주면서 성장하게 되면 또 다른 서울이 되고 또 다른 괴물이 되지 않겠냐. 그거는 우리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세종시는 좀 주의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격이 적정하다면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만 국회 이전 호재 때문에 호가가 뭐 20%, 30% 올라가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이제 송 대표님이 상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가가 굉장히 좀 심각한데 상가가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공급이 너무 많았다. 세종시는 특별히 공급이 좀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하자면 LH가 이게 공공기관인데 상가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회전이 잘 안 됩니다. 주말 되면 또 서울로 올라가는 분들도 서울 대전으로 계속 많고 빠져나가서.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상가들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 게 초기 분양가가 1층 상가 기준으로 전용 면적 한 10평 정도 되면 뭐 7억 5천에서 10억까지도 갔었는데 최근에 4억 5천 정도로 떨어졌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4억 5천도 그렇게 싸 보이지 않습니다. 사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7억 5천에 받은 분이 4억 5천이면 거의 반토막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임대료가 따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처음에 것 같은데. 10억이면은 4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400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10평짜리 250도 만만하지 않았는데 250에서 계속 떨어져서 최근에는 뭐 70만 원, 100만 원에도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상가 시장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도시가 활성화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족이 되긴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갈 확장성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상가가 지금 적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역시 세종은 정책 모멘텀입니다. 어찌 됐든 일단 지금까지 해온 걸로는 여기까지가 일단은 한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나가려고 물론 꿈을 크게 가지면 이제 두 자릿수의 가격도 한번 꿈꿀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제 국회 이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를 실제로 했던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의 행보에 또 물음표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세종이 정치 테마주처럼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 또 세종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지금까지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뭐 약간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되고 하면 아무래도 균형 발전 측면에서 힘을 좀 주다 보니까 지방에 뭐 돈을 많이 지방 쪽에 힘을 줘서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웬만한 데 다 오르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오르긴 했거든요. 이 세종이. 그럼 지금 이재명 지금 뭐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기대감들이 사실 있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보 정권에서 해왔던 지방 균형 발전에 힘을 좀 실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고,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유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방에 조금 더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부동산을 크게 잡아먹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타격을 줬다라는 거는 상당히 뭐 기대에 떨어지면서 상승률이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 오히려 또 실망 매물 뭐 이런 것들도 출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산업들이 확장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그 뒷얘기들도 해요. 뭐 민간 기업들을 세종에 유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정부들 내려가죠. 국회의원 내려가고 뭐 있죠. 뭐 이거 청문회 때 다 피해 다니는데 바로
그런 정부 국회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민간 기업들을 하기에 예, 뭐 딱히 뭐, 그럴 뭐,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이전이라는 큰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세종시에 일정 부분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사실 뭐 용산 쪽으로 대통령실이 옮기고 나서 뭐 용산이란 지역은 인기가 높아졌지만 용산에 있는 그 근처에 몇몇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은 그렇게 좀 미비해요. 뭐 한남 뉴타운이나 이런 데 비비했을 때 그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이전한다라는 과연 그 허상에 가까운 기대감들이 가격에 그 견고함들을 줄 수 있냐라는 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허상마저도 지금 최근에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실망되는 그 뭐랄까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한 펀더멘털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말씀 주셨고, 그래도 그 얘기가 나오면서 최종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바뀌었죠. 분위기 바뀌었는데 앞서서도 제가 지켜보자 심리도 강하다고 했잖아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처음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뭐 3억, 그때는 뭐 그렇습니다. 4억의 분양을 받아서 11억 갔다가 뭐 6억에 떨어지든 7억이 되든 8억이 되든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11억에 사신 분들, 꼭지에 잡으신 분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다가 이제 겨우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던 분들이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감하게 들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어제 판결 나왔잖아요. 뭐 우리가 뭐 정치적인 뭐 이슈를 해석하기는 뭐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불확실성은 커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잘 모르겠네. 안 그래도 조기 대선 이후에 보고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80% 먹은 분들이 이제 90% 먹겠죠. 아 그래.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꼭 필요하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때 해야지. 지금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전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는 불안 심리가 있어서 결국에는 공은 다시 조기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금 이제 올라간 호가가 당장에 내려오진 않겠으나 거래량은 저는 크게 수반되기는 좀 어렵겠다. 거래량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줄다리기만 이어지는 상태가 조기 대선 때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이제 판결이 나오고 투자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거 분위기가 올해 대선 2번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2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 뭐 거의 뭐 프리쿠션 아니에요.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라고 본다면, 그래도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다른 소위 말하는 이제 잠룡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또 중요할 것이고, 또 만약에 그게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걸로 바뀌어 버리면 그냥 세종시는 그냥 김칫국만 마시게 되는 건가? 이게 일단 국회 이전은 뭐 누가 되더라도 저는 이거 어느 바뀌지 정도 돼 있는 않으리라고 거잖아요, 봅니다. 그거는. 이미 지금 사실은 세종에서 국회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행하고 있기 그거는 때문에 뭐다 됐고.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의견이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집무실 이전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아요. 이게 관습법상 뭐 수도 이전의 논란도 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서울 수도권에 나오는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저도 국회 가는 게 그래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비싼 땅을 왜 니들이 다 쥐고 있니? 그 땅 팔아서 차라리 맞아요. 매각하고 그 돈으로 청년주택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수도권에서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이 이야기는 하되 실제로 이걸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임기 내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관문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실제로 이전하더라도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왜 내려오냐고 할 정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좀 냉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큰 효과가 없다. 내려가더라도 효과는 없고 국회 이전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나 최근에 효과가 올라가면서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 방송에서 세종시 주거민들이 남겨주신 얘기하고 오늘 얘기 그리고 정치적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국회 이전은 상당 부분, 실제 공사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와서 새로운 묘모멘트까지 되긴 좀 어렵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세종이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뉴스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게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은 가서 좀 천천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는 두 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그리고 송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